저 달에는 물이 있어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알고 계셨죠? 하지만 나사는 50년 전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갔을 때 달에 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완전 밀폐된 가방에 382kg의 암석을 달에서 가지고 왔어요. 밀폐된 가방에서 물이 발견됐을 때 나사는 바다에 착륙하는 도중에 가방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달에서 온 물이었지만 나사는 달 암석으로부터 물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달에는 물이 없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달에는 분명히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에 물이 있다는 걸 누가 발견했는지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인도는 찬드라얀 1호 달 궤도선이 2008년과 2009년 임무 중 달의 토양에서 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해요. 그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찬드라얀 1호는 달 표면의 적외선 스펙트럼을 3나노미터에서만 측정했기 때문에 양성 반응은 H2O뿐만 아니라 OH 분자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OH는 하이드록실인데 이것은 산이나 알코올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인도는 2019년 7월 찬드라얀 2호를 달에 보내 이전의 발견을 확인했고 6나노미터에서 적외선 스펙트럼 판독을 통해 H2O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소피아 관측소는 자신들이 2018년 8월에 달에서 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소피아, 즉 성층권 관측 망원경은 개조된 보잉 747SP를 타고 약 14km 상공을 비행하며 달 표면의 6나노미터 분광 판독값을 측정하여 분명한 물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소피아의 측정 수치가 달의 온도 변화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있었다가 없어졌나요? 달에 물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언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달의 표토 온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따라서 달의 바위와 토양에서 확실히 물을 발견한 공로는 2020년에 달의 지구 방향 표면에서 작업한 중국의 창어 5호 달 탐사선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달의 흙과 바위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을까요? 답은 별로 없다입니다. 매 2방미터의 표토에서 약 한 방울의 물을 짜낼 수 있고 바위에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현재 달에 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기계를 설계하고 건설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달에서 국지적으로 물이 발견되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물은 너무 무거워서 달기지 건설과 같은 인간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달까지 많은 양을 운반할 수가 없어요. 물 공급이 없다면 달에 인간이 장기간 머무는 건 확실히 불가능해요. 다행히도 물은 달의 또 다른 장소에서 더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달의 남극이죠. 2010년 초 나사 레이더는 달의 극지 지도를 제작했어요. 레이더 매핑은 레이더 파동의 바운스백, 즉 반사 신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레이더는 땅, 물, 얼음에 부딪힐 때 다른 방식으로 되돌아와요. 눈을 감고도 누군가가 금속, 나무 아니면 플라스틱을 두드리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음파는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레이더도 마찬가지죠. 바운스백 신호를 수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통해 지표면 지형도를 정확하게 매핑해서 산, 계곡 및 능선 등의 자세한 지표면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달 남극에서 분화구 위를 지날 때 반사를 측정하는 레이더가 분화구 내의 얼음을 나타내는 신호와 함께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큰 뉴스였고 스릴 넘치는 발견이었어요. 달의 남극에 있는 분화구의 특이한 성질은 태양이 분화구 안으로 절대 비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햇빛의 각도는 단지 분화구의 꼭대기를 수평으로 스쳐 지나가고 분화구 안으로 결코 내려가지 않아요. 독특한 극의 위치 때문에 극지 분화구의 위쪽 가장자리는 항상 햇빛을 받지만 분화구의 아래쪽은 절대 햇빛이 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분화구 바닥에 있는 얼음은 절대 녹지 않을 거예요. 40개가 넘는 영구히 어두운 분화구가 달의 남극 근처에 있고 모두 얼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의 우주기관들은 달 남극의 달기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앞다투어 발표했어요.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은 24시간 내내 햇빛이 내리쬐는 분화구의 가장자리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고 얼음을 채취할 계획입니다. 나사는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현명하게도 나사는 단 한 번의 관측을 바탕으로 사치스러운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 차례의 관측치가 필요해요. 만약 여러분의 사촌 빌리가 저녁 식사 때 소금통이 공중부양하는 걸 봤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이 없다면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빌리가 아무리 우긴다고 해도 말이죠. 사실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관측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측지 중 적어도 하나는 직접 접촉을 통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사는 달의 남극에 있는 이 분화구 위로 근접 궤도를 돌기 위해 달 정찰 궤도선을 발사했습니다. 상세 판독을 수행하는 7개의 LRO 계측기 중 램프 계측기는 별빛에 의해 조명되는 어두운 분화구의 자외선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어요. 꽤 똑똑하죠? 현재 생각으로는 달 남극의 영구히 어두운 분화구에 1조 파운드의 물 얼음, 즉 약 5천억 리터의 물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미국 전체가 이틀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과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달 기지라면 5천억 리터의 물은 10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이 얼음이 어떻게 그곳에 생겼을까요? 원인은 해성일 거예요. 해성은 많은 다른 종류의 얼음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물 얼음이 가장 흔해요. 산소와 수소가 우주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태양계에서 이탈리안 아이스가 있는 곳은 지구뿐이에요. 해성이 달의 남극에 충돌하여 분화구를 만들 때 얼음이 그곳에 갇혀서 절대 녹거나 증발하지 않는데 달 표면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측정 결과 이 어두운 분화구 바닥에 18m 깊이까지 얼음이 발견됐어요. 모든 나라들이 분화구 가장자리에 영원한 햇빛과 분화구의 깊은 곳의 얼음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달의 남극은 매우 혼잡해질 거예요. 달의 남극은 뉴욕 롱아일랜드 햄턴 외곽 다음으로 가장 값지고 가장 탐나는 부동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아직 달 남극에서 물 얼음의 존재를 최종 확인하지 못했어요. 노력했고 여전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엘크로스 우주선은 어두운 분화구 카베우스를 향해 무거운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충격으로 인해 분화구 가장자리 위로 상승할 가스 기둥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고 난 후 우주선이 가스 기둥을 통과하면서 직접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사가 찾고 있던 극지방 분화구 물 존재의 물리적 증거가 될 거예요. 엘크로스는 분화구 바닥에서 올라온 가스 구름에서 나트륨, 수은, 은을 포함한 많은 양의 수소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H2O 분자는 없었어요. 가스기둥 내부의 수소의 양은 많은 과학자들이 물 얼음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그것은 나사가 원했던 직접적인 탐지가 아니었습니다. 머지않아 프라임 1호가 달의 남극 지역에 구멍을 뚫어 얼음을 채굴할 거예요. 프라임은 극지 자원 얼음 채취 실험의 약자입니다. 이 탐사선은 1m 깊이의 구멍만 뚫을 수 있지만 나사는 달의 표토 아래 압축된 얼음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기를 바라고 있어요. 프라임 1호는 아르테미스 유인 달 탐사 임무의 일부이자 이전 단계입니다. 나사는 50년 이상 달에 발을 디딘 적이 없어요. 사실 1972년 마지막 아폴로 임무 이후로 그동안 아무것도 달에 착륙시키지 않았어요. 지난 몇 년간 화성의 탐사 로봇을 여러 번 착륙시켰지만 달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달에 있는 얼음의 존재가 거의 확실해진 가운데 달 남극에 사람이 배치된 정거장을 세우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달의 물은 과학계를 흥분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많은 극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제 아셨죠? 이번에는 그저 평범한 우주 발사가 아니에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시 달에 가는 거예요. 정말 멋지겠죠?